안녕하세요. 범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이 지역달라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죠. 628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수억 날려도 상관없으니까 계약금 다 물려버리고 계약 자체를 취소하자라는 랠리가 계속적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628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 분석에 따르면 총 477건 강동구와 노원구에 집중돼 있었다. 왜냐? 여기가 좀 특이한 곳이죠. 강동구는 강남과 비강남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강남 4구에 편입될 정도로 강동구는 상당히 강남과 교집합적인 입지, 그리고 비강남과 교집합적인 입지, 이게 컬러 자체가 좀 모호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던 곳입니다. 그러니 갭 투자들이 당연히 십자포화를 날렸고, 여기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세입자 보증금 엎어치고 매치고 해서 자기 집 깃발 꽂았던 곳인데, 도저히 이제 전세 대출까지도 빡빡하게 돌아가니까 감당할 여력이 없는 거라 당연히 38건 8.0% 정도 계약 취소 건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 노원구 역시 마찬가지죠.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곳이야. 실수요자가 확실하게 진입할 수 있는 서울의 유일한 풀이 될 수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갭 투자가 엄청나게 진입해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강남보다 좀 만만하다. 강남에 일단 들어가려면 10억에서 20억 정도 대출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노원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10억 이하의 대출금 물고 들어가도 어느 정도 억 단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뒷덜미 딱 붙잡혔잖아. 이제 소유권 이전 전세담보대출 못하니까, 전세대출 못 받으니까 이제 세입자의 보증금 엎어치고 매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삿발을 잡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노원구도 취소 건수가 35건으로 강동구의 뒤를 이어서 나오고 있다. 결국에 가서 이 대한민국 집값을 들쑤셨던 가장 큰 변동 요인은 갭 투자, 전세자금 대출, 전세 시스템. 이게 기존의 무주택자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출발했는데 결국에 가선 투기 수단으로 집값 들어올리는 견인력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집값을 벌집처럼 쑤셔놨던 가장 악질적인, 어찌 보면 변질되고 왜곡된 임대시장의 이 한 단면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상당 부분 왜곡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대책 전후의 매매가 변동률을 보더라도 훅 떨어져 나가고 있죠. 경기도 아파트 마찬가지. 인천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 거의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하락 속도가 가중될 가능성 높습니다. 페라리 풀악셀을 밟고 확실하게 하강 모드로 진입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 취소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시장의 위기감이 팽배해지는 그 모습과 반대적으로 그 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 그 아파트들 신고가 계속해서 빵빵빵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갭 투자 아파트들이 전체 아파트 시세를 들어올리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했다면, 가장 최정상에 있는 상급지 아파트들 역시도 서울 아파트 가격들을 들쑤셨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죠. 지금 규제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알바노에 알바노, 우리가 뭐 알바냐? 계속해서 우리 얘기를 가련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고가들을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그 신고가 수준만 봐도 혀를 내두를 만큼 어마무시합니다.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단지가 상당히 개발 호재가 묶여있는 그런, 특별히 상급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 갭 투자 세력뿐만 아니라 투기 세력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장착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쓸고 나가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땡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규제가 무색할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사사, 그들이 사는 세상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오르면 나머지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전철에 쭉 매달려 있는 열차하고 똑같아. 그냥 앞쪽에 엔진이 그냥 열을 팍 올려가지고 치고 나가면 뒤는 매달려 있기 때문에 줄줄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양 7차, 한양 1차, 현대 8차 각자 올라가는 모습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7월 3일, 6월 28일 이후 거래가가 나왔죠. 51억에서 53억 최고가 찍었네. 야, 대단하다. 한양 7차
39억에서 무려 53억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야, 이거 뭐 7월 1일 거래가가 나왔는데 진짜 알바노입니다. 노빠꾸네, 노빠꾸. 절대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우리의 길을 가련다. 라는 진격의 거인 같은 그런 모습을 흠칫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시세의 어떤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양 8차 역시도 지금 38억에서 7월 3일 거래가 이해할 수 없는 거래가 나왔죠. 2층인데 저층이야. 근데 거의 80억에 가까운 거래가가 나왔어요. 야, 이거 도대체 이 거래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가격만 봐도 갸우뚱하게 될 정도로 그만큼 규제와는 별도의 어떤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상당 부분 좀 타이트하게 뭔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 한번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 역시도 지금 45억 2,500, 7월 15일 거래, 6월 28일 규제 이후에 또 최고가를 찍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한양 7차, 한양 7차, 한양 1차, 8차, 잠실주공 5단지 등등 상급지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찍게 되면 규제는 상당 부분 무색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만이 사는 세상 아파트에서 여전히 신고가가 이렇게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나마 6월 28일 이후에 신고가 랠리가 어느 정도 좀 드문드문 일어나는 현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는 엄청나게 천지빛깔 쫙 깔리듯이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이 부분도 조금 위축될 가능성도 있지만 신고가가 이렇게 계속된다는 건 역시 이 지역에 대한 확실한 또 규제 카드가 발동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은 취득세가 2주택은 8%, 3주택 12%, 어마무시하죠. 보통 취득세는 1에서 3% 정도 매겨지는데 거의 2배 혹은 4배 정도에 가까운 취득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잖아. 허가 받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억, 80억짜리 신고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동산에 대한 일념, 그냥 한석봉이가 어마무시하게 수련한 다음에 어머니가 촛불 후 하고 끈 그 암흑 속에서 붓글 시체를 보이지도 않고 탁 쓰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련다.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쓰겠다는 거야. 이거는 거의 할 말이 없는 거죠. 양도세도 어마무시하잖아. 2주택자, 3주택자 기본세율에서 플러스 30%포인트 때려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을 더 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딱 깔려 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가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15억 고가 1주택자 매입 시 14% 취득세를 때려버려. 정신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최고 12%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리고 재건축 단지 위주로 압구정동이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합 설립 인가위부터 조합원 취득 불가야. 그래서 상당히 이 딱지라고 불리는 이 양도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굉장히 위축되게 지금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현재 다주택자는 집을 추가로 살 때 LTV 0%.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규제가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최고가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야.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 결국에 우리가 깃발 꽂는다. 오르게 돼 있다. 규제를 넘어설 수 있는 뭔가 확실한 카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수요는 늘 존재하게 돼 있고 우리가 최고가를 찍어도 그 최고가를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수요는 존재하고 있다. 라는 생각들인데, 아마 이 예상들은 다 이제 무색하게 될 정도로 붕괴될 가능성 높습니다. 역시 강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용성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기 때문에, 강남이 그래도 오르는 수위에서 마용성이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강남이 지금 떨어지는 수위가 마용성에 비해서 그렇게 좀 주춤해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도 주고 있죠. 마포가 0.98, 변동률이 굉장히 좀 상승세에서 마이너스 0.24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서초가 이제 0.45 정도로 조정률이 좀 덜하게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용성이 엄청나게 올랐죠. 6.27 대책 전후에 서울 아파트값 주요 지역 상승률 차이만 보더라도 그 키높이 자체에서 그냥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포구, 성동구, 용성구, 그냥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를 그냥 눌렀어. 그냥 거의 개가를 부르면서 승리의 깃발 막 펄럭이면서 집주인들이 좋아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마용성 자체는 이런 갭 투자의 어떤 가능성들이 완전히 이제 찌그러질 가능성 높으니까 이 떨어지는 수위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행간에 쳐가지고 높이 올리면 떨어질 때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수밖에 없어. 아파! 떨어질 때 너무 아프다는 얘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기간에 마포구와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6.27 대책 발표 후에 상승폭도 지금 빠르게 조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뭐 확실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자축의 현황만 보더라도 송파, 강남, 서초가 확실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용성이 거의 그냥 이걸 뛰어넘으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그만큼 치고 나갔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네. 결국 독주하게 된 건데 그 독주가 결국 스스로의 올가미에 스스로가 갇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고, 마포자 힐스테이트가 26% 하락, 7억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용산구 레미안 첼리투스 32% 하락, 19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 대림아파트 10%, 2억 4천 하락하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성동구 역시도 18%, 3억 정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상계주공 5단지 역시도 43%, 3억 5천 정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정말 전세가가 추락을 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 확보를 위해서 이제 기존의 세입자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계약갱신 제발 해라. 공실로 들 수도 없고, 앞으로 또 세입자 드리려면 이전에 했던 계약보다 엄청나게 떨어뜨려야 또 계약이 성사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눌러 앉히는 거야. 계약갱신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전세대란 본격화될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이건 그냥 액면으로 보이는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임대차 거래 중 계약갱신 비중이 42.1%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전세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전세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가 없어. 그래서 전세 대란 오는 거 아니냐? 뭐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오히려 전세 시장 자체가 깨끗하게 클린하게 청소가 된다면 그 전세 시장에 왜곡된 현상들이 집값을 들어올리고 들쑤시고 벌집처럼 만들어버린 그런 어떤 부작용들은 서서히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전세가 물고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그 금리 이자 물리기 위해서 집도 사기도 전에 맷돌 갈아야 하는 그런 어떤 현상도 없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세시장은 전제적 작가 시점을 가진 사람들이 집주인이잖아. 워딩 한마디에 뭐 집값이 전세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주거비용 감당하기 위해서 무주택자들이 정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뛰어다녔는데, 이런 전세시장의 부작용 다 없어져야 되네. 그렇게 전세가를 올리고 내리치고 했던 이유 뭡니까? 다 갭투자로 들어왔어, 이 집주인들이. 그래서 그 갭투자 통해서 어떻게든 시세 차익 빼먹고 빠지려고 했던 그 와중에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세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부작용을 초래하는 구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거야. 말도 안 되는 이 전세 시스템은 이제 전세 보증금 확보가 난망해진 상태에서 갭투자까지 불가능해지니까 전세 시장은 확실하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마포구 전세가는 9억 3천 정도, 6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70% 용산구 42억 정도. 한남더일. 와, 여기는 좀 예외로 좀 둔다고 치고, LG 한강자이가 14억 5천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그리고 성동구 역시도 15억 정도, 21% 정도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원구 역시도 5억 5천, 47% 하락하고 있고요. 전세 대출은 2016년 말에 36조 원, 2022년 말에 170조 원까지 급증을 했어요. 그리고 200조 원을 드디어 넘기면서 전세금과 집값 상승,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갭투자 뭐 부추겼던 건 뭐 당연한 거고, 지금 이러한 샘플로 메이플자이가 난리 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세 시세가 12억인데 지금 8억까지 떨어지고 소용은 3억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이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전세 대출을 못 받아. 보증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최대 1억밖에 안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전세가 월세로 반전세로 돌려치기 매치기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지금 메이플자이가 월세가 1,500건, 전세가 1,800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수치가 역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세가가 지금 8억까지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시세가 37억인데 전세가가 8억이면 역전세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이런 이 두려움을, 불안함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월세로 집주인들이 급하게 전환시키는, 월세를 500 받는 것도 있고, 월세 500이면 감당이 불감당일 건데, 그죠? 뭐 물론 자기 현금
12억 다 올려주고 들어올 세입자 없는 거 감안한다면 월세 500 물고 들어올 세입자도 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같은 전세 상황에서 그나마 월세 500도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의 디센시아 역시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도 전세가가 3억까지 지금 훅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 24평이 13억 정도 합니다. 확실히 역전세가 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 대부분 전세를 선호했던 수요들조차도 이제 전세 시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월세 쪽으로 좀 이동하고 아파트 전세를 굉장히 좀 빡세게 세팅하고 싶었던 수요들조차도 이제 아파트 월세 쪽으로 선호하는 현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전세 시장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코 전세 대란이라는 주거 불안정 또 여러 가지 부작용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 이건 조금 너무 과도한 전망인 것 같고 이번 대책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세가 아파트마저 빠르게 소멸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거 환경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 많아요. 갭 투자 없어져. 또 전세 대출에 의한 가계 대출 증가 없어져. 그리고 전세 대출, 전세 사기 등등 집주인이 갑질하면서 세입자 이래라 저래라 했던 주거 비용 그것 때문에 뭐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 그죠? 이런 어떤 부작용들이 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세 시장이 이렇게 깨끗하게 클린하게 청소가 된다면 확실히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그 가격 조정기가 더 예상보다 앞당겨져 집값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난망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 집을 무리하게 산 사람들 소득 부분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이 확 줄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완전히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지금 폐업을 고민할 만큼 굉장한 어떤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 지수가 쏙 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내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발행이 됩니다. 14조 원 규모로 풀리게 되는데 1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지급이 되죠. 일단 시중은행 모든 곳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이중 뭐 신용 체크카드는 소비 쿠폰 사용하면서 카드 혜택 적용받고 카드 실적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모로 사이드 효과도 노려볼 수도 있고요. 심리 지수 추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아마 이런 소비 쿠폰 마중물 역할을 해가지고 조금 더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 충분히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소비 쿠폰이 집값을 뭐 들쑤실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 토제 풀어가지고 강남상구와 마영석 집값 엄청나게 올라간 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결국에서 국내 내수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졌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부동산 때문이었다. 부동산 때문에. 집 담보대출 어디 썼나 했더니까 빚내서 빚 갚기 했어요. 돌려막기 했다는 얘기예요. 주담대 대출자 소득의 60% 이상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냈던 그 빚 갚기 위해서 죄다 소비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데 어떻게 나가서 외식하고 또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또 여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작살이 나는 거지. 결국 내수 부진의 진앙지는 부동산이었고 부동산 부채가 쓰나미, 내수 악화 엄청난 타격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소득 여력 딸리니까 당연히 소비 여력도 줄 수밖에 없지. 결국 부동산 망국 현상이 경제 기조의 순환 동맥 다 잘라버리고 영끌 현상 계속해서 내수 말라 죽이고 있었고 자, 마중물 같은 소비가 없이는 지금 자영업자들은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의 부채는 확실하게 줄어야 되고 집값이 정리가 돼야 된다. 정상적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내수 경기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무주택자들도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도 맞이할 수 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최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골든타임이 아니겠습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이모저모 고려하시면서 선택지를 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적절한 타이밍을 가지면서 내가 선택의 폭을 좁혀 가느냐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여러모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어떤 선택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안전망을 걸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잘 들여다보시고 선택하신다면 골든타임 꼭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